자, 법안이 통과되면 없던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망 이용 대가 지급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법안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안에 보면은 여기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계약 체결을 지연 거부하거나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 우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망 이용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정하는 지금 첫 번째 법안입니다. 첫 번째 법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지급 의무가 새로 생기는 거죠. 당연히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16 년부터 발신자 종량제를 망사업자들끼리 간에 시행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인터넷 접속료가 매우 높게 형성돼 있고, 그것도 종량제 요소를 이제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결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대가를 산정할 텐데, 그럼 결국 종량제로 전부 낼 테고, 그러면 이건 세계에서 유례 없이 인터넷이 이제 전화 시대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다. 근데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면은 이 법은 왜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CP의 인터넷 요금이 인상된다. 팩트가 아니다. 인터넷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인터넷 접속료는 인상되진 않습니다.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우리는 서로 연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망 사업자들이 자기 고객들의 연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망사업자들하고 그 캐시 서버 망사업자 CDN들이죠. CDN들하고 인터넷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IXP, 저는 이제 인터넷 접속 장터라고 부릅니다만, 거기에서 서로 간에 상호 무료 접속들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저 케이블도 점점 더 많이 깔리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접속료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2016년 발신자 종량 이후로 다른 곳보다 인터넷 접속료 인하 속도가 계속 느렸던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속료가 실제로 올랐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느리게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현재 mbps당 파리 8배, 프랑크푸르트 10배, LA, 뉴욕이 5배, 6배까지 상대적으로 인상됩니다. 그런데 망이용료법은 결국에 발신자 종량제를 부가통신 사업자들의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법인데, 이 인터넷 접속료의 상대적 인상이 심해질까요? 심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심해집니다. 뭐 팩트체크 7은 그냥 넘어가요. 팩트체크 8 너무 많아서 법안이 통과되면 크리에이터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것도 팩트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의 전체 사업 규모가 이렇게 큰데, 과연 종량제로 돈 낸다고 해가지고 크리에이터들에게 종량제로 부담을 전가하겠는가?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리고 뭐 한다면은 아주 뭐 부당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는 이미 이런 한국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뭐 유튜버들한테 뭐 부담 전가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왜 한국에서만 뭐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구글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부담 전가를 안 할 거다라는 거는 정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삼성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뭐 휴대폰 충전기 공짜로 주나요? 결국은 종량제가 정착되면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그 플랫폼으로부터의 발신량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요구를 하고, 그러면 데이터가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플랫폼에서. 그러다 보면 종량제 정산의 부담을 크리에이터들에게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휴대폰 충전기 아무리 싸구려라도 그 공짜로 주지는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크리에이터들에게 뭐 돈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크리에이터들에게 제공하는 화질은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트위치 사태입니다. 사실 크리에이터들에게 제공한다기보다는 크리에이터들이 트위치 뷰어들에게 보여주는 영상의 화질을 떨어뜨림으로 해가지고 그 종량제 정산의 부담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트위치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2016년 발신자 종량제 이후에도 원래 망사업자들끼리만 적용하기로 했는데, 국내 망사업자들 어떻게 했냐면 종량제 정산의 부담을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아,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센티브 구조의 문제입니다. 인센티브 구조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프랑스에서 구글 뭐 페이드 피어링 피를 뭐 낸 적이 있었는데 그 부담을 이용자들이 전가시켰다는 얘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2014년도에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페이드 피어링 계약 딱 한 번 체결했었던 겁니다. 체결했었다는 거고, 이거를 법으로 강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법으로 강제한 게 아니라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프랑스 시장에 빨리 정착하고 싶어서 그냥 돈을 내고 들어간 겁니다. 그 이후에 어디에서도 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여기로부터 뭐 일반화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이 뭐 크리에이터들에게 부담이 안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미 2016년부터 발신자 종량제가 시행돼 왔기 때문에 종량제를 지금 법으로 강제하는 거거든요. 이 구글, 넷플릭스가 프랑스에서 2013년, 14년에 페이드 피어링 할 때는 전 세계 페이드 피어링 계약이 전부 다 그렇듯이 접속 용량에 따라서 계약을 했습니다. 종량제 접속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종량제에다가 법으로까지 강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안과 그리고 법이 한번 통과되면 영구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1년 한 거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다음 볼까요? 국내 CP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 받을 수 있다. 역차별을 받는다기보다도 이제 해외니까 이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차별 안 받을 거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망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서 뭐 해외 통신사 인터넷망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도 내고 있는 거라서 법 통과된다고 뭐 차별 안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류가 성장해서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 해외 통신사들이 국내 콘텐츠와 무료 접속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을 지금 배제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 3번 세 번째 루트, 그림의 세 번째 루트, 국내 망사업자한테 인터넷 접속료를 내면 국내 망사업자들은 이미 이 인터넷 접속료를 받음으로 해서 전 세계에 이 컨텐츠를 뿌려줄 책무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해외망은 그 해외 망사업자들한테는 국내 CP들이 뭐 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신들의 트래픽에 대해서 뭐 별도로 그 국내 망사업자들에게 줘 가지고 그 국내 망사업자가 그걸 해외 망사업자한테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번 루트도 전송료가 없다라는 그 측면에 비추어 봐서 이것도 공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공짜로 이용할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3번 루트도 억지로 지금 공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은 모두가 조금씩만 내면 모두가 아무도 안 내도 된다는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터넷 접속료를 내면 아무도 데이터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원리에 따라서 구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컨텐츠 제공자가 국내 망사업자에게 인터넷 접속료만 내면 더 이상의 추가 차지 없이 국내 컨텐츠는 해외에 다 뿌려져야 됩니다. 이걸 뭐 공짜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법이 통과가 돼서 한국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그러면 비슷한 망이용료법이 통과가 되겠죠. 그때 이미 국내 ISP, 국내 망사업자들을 통해서 해외로 그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컨텐츠인데, 미국 그 망사업자가 그 한류 컨텐츠를 좋아해서 무정산 접속을 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런 망이용료법, 지금 한국 망이용료법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망이용료법을 또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 결국은 한류 콘텐츠가 무료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차단하는 겁니다. 자, 다음. 망무임승차 방지 법안 논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팩트가
이것도 우선 무임승차 방지 법안, 그러면서 인제 하는 얘기가 인제 EU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유럽에서도 그 독일, 스칸디나비아 3 국을 포함해서 7 개국은 이제 반대 성명 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이게 한국처럼 그 발신자 종량제, 그러니까 전화 시대의 그 데이터 정산 방식을 다시 불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데이터 나간 거에 대해서 그 과금이 되니까 결국에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저소득층이나 도서 지역의 그 인터넷 확충을 위한 그 기금이 미국이나 유럽에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플랫폼 업체들의 뭐 이익에 비례해서 뭐 돈을 내라거나 이런 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바로 어제 그 유럽 전체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전자통신규제기구 BEREC, 베렉이라고 그러죠. 베렉. 베렉에서도 발신자 종량제 반대한다는 사전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의 기본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거고,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트럼프가 뭐 망중립성 폐지했다고, 이제 망중립성 폐지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망이용료 받기 시작했나요? 아니죠. 인터넷의 기본 그 관행, 어떻게 데이터 정산 비용을 분배를 하고 서로 공유를 했는지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 원리의 유일한 예외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망이용료 법안입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 K 콘텐츠를 수출하는 데 저해가 된다. 그러면서 뭐 구글이 이 내고 있는, 이제 구글이 망이용 대가를 지불한다면 얼마를 냈을지를 이제 계산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그걸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계산을 하면서, 실제 망이용료가 뭐 전체 매출의 0.17%, 0.2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내던 돈 0.17%, 0.25% 낸다고 해 가지고 뭐 종량제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익 대비 그 인터넷 접속료가 저렇게 낮은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현대 삼성 공장의 전기료가 현대 삼성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원래 인터넷은 저렇게 거의 무료로 통신을 자유롭게 하라고 만들어낸 통신 체계입니다. 회사 매출에서 원래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저렇게 낮은 액수의 인터넷 접속료만 내면 아무도 그 전화 시대에 그 버거운 발신자 종량제 요금 낼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망이용 대가를 계산하는 것도 지금 종량제가 아니라 그 인터넷 접속료 방식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신자 종량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망이용 대가는 결국에는 그 종량제로 그 계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방법도 틀렸고요. 실제로 이렇게 작은 액수를 받기 위해서 통신사업자 연합회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